안녕하세요. 스킨아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부위에 어떤 스킨아트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여러분들한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자, 신체에서 우리가 이제 비례, 일반적인 신장, 얼굴의 길이, 우리 미인들 예전에는 그랬죠. 7등신, 8등신, 그게 미인의 기준이다. 근데 요즘은 워낙 건강하고 또 예쁜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는 뭐 9등신까지 간다고 하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8등신 정도는 아름다움의 미 기준이 되곤 하는데 이거 등신으로 나누는 건 결국은 얼굴의 크기, 길이를 신체로 나누었을 때 저희가 7등신, 8등신 적어도 그 길이가 됐을 때 우리 신체에 보편적으로 이제 신체에 비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 우리 골격에는 사람의 골격은 206개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것들은 이제 손에 대한 디자인 이 시간에는 할 건데요. 손과 발의 그 근육이 아래 이제 그 뼈는 6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은 일반적으로 보편적 사람의 똑같은 근육의 숫자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신체의 학자가 이제 어떤 논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준은 우리 사람의 근육이 650개에서 보통 850개까지도 근육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 눈을 떠서 동공을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손을 폈다 쥐었다 하는 것들, 우리가 모든 리듬 움직이는 거는 근육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근육에 따라서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내가 스킨아트 위치를 어느 위치에 하는 것이 예쁜지, 그리고 이게 잘 부각이 되는지, 그리고 예쁘게 표현만 하는 것을 스킨아트로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근육을 이용해서 좀 더 활동적이고 그리고 움직임의 표현이 좀 더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디자인을 어느 위치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 디자인을 보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안 되네요. 이렇게 이제 보통 여기 손 사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 한 경우도 있고요. 또 손은 해서 뭐 손가락 사이사이, 미용인들이 참 많이 하는 경우가 이렇게 손가락 사이사이 해서 이제 뭐 레터링 그런 모양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보면 안쪽으로, 얘는 손 바깥쪽이지만 안쪽으로 해서 디자인을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손에다 디자인을 하는데 어떤 구도로 우리가 손에 디자인을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살펴볼게요. 손등에만 이제 그림을 그리고자 할 때는 제가 이제 도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나눠 놨어요. 중심축을 우리가 이제 A와 F로 놨을 때 결국은 오른쪽의 경우는 E와 이제 F 쪽의 중심축을 두고, 왼쪽에 놨을 때는 A와 C 쪽의 중심축을 두고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킨아트 같은 경우는 헤나 타투 및 스킨아트, 그래서 헤나 가지고도 손등에 많은 그림을 그리는데 이건 이제 인도 전통의 모양이죠. 예전에는 헤나로 우리가 얼굴이든 손이든 많은 그림들이 그려졌어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할 때 이제 우리 대덕대학교에 한 14년, 벌써 15년 이렇게 됐죠. 강의할 때. 그때는 이제 헤나 수업을 같이 스킨아트랑 했었어요. 근데 헤나의 장점은 이제 천연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얘가 결국은 이제 그 피부에 스며들면서 결국은 빠지는데 지저분하게 빠져요. 그래서
빠질 때의 느낌이 그냥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옷이나 이런 거에 뭐 이렇게 김치국물이나 뭐 이렇게 묻었다가 얘가 이렇게 퍼진 느낌. 그래서 지저분하고, 그리고 요즘은 헤나를 많이 쓰지 않아서 결국은 제가 대학교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거는 많이 쓰여지지 않고 좀 불필요해서 굳이 하는 느낌으로 헤나의 수업은 진행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헤나의 도안이나 헤나를 그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스킨 아트를 이용해서 헤나의 느낌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인도 전통의 문양처럼 손등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결국은 헤나 같은 경우는 손가락까지 해서 목까지 우리가 헤나의 그림을 그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중심의 무게축은 A로 두고, 그리고 손가락 여기 이제 G는 이제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여기 이제 F 쪽으로 해서 결국은 손목서부터 손가락까지 연결하는 그림이 안전적이다. 그리고 무게 중심은 A축에 두는 것이 결국은 편안하고 안전적인 그 구도의 지점이 된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보면 뭐냐면 지금 이제 제가 손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등의 중심초 이쪽으로 두고 결국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스킨아트 장미 모양인데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손목부터 손가락까지 연결하는,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스킨아트나 타투로 활용을 한 거예요. 근데 요걸 가지고 결국은 헤나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손목서부터 그리고 손가락 밑에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중심, 내가 어느 쪽에 스킨아트를 할 건지 무게 중심을 따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도를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한번 해놓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지금 이제 손에 대한 디자인, 구도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손에 대한 모양, 문형을 어떻게 그리는 것이 잘 그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데모로 보여줄 텐데요. 쉽게 설명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그리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물감이라던가 아니면 아트 물감이라던가 뭐 색연필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한번 집에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붓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수채화 물감도 괜찮고 아트 물감도 괜찮아요. 그래서 붓을 이용해서 그리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실기 데모 보여드릴게요. 자, 팔등에 이제 우리가 스킨아트를 할 건데요. 이제 팔등 같은 경우는 이제 원 포인트로 우리가 이제 중심 되는 스킨아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나만의 어떤 표현을 하고 나만의 그 아트성을 만드는 그런 이제 교육이 진행되는 건데, 처음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우리 그 복사지를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거를 한번 시연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안지를 오렸어요. 도안지 이제 그 뒷면에다가 이렇게 복사액을 바를게요. 요거 정도는 이제 누구나 도구만 있으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킨아트는 물이 아니라 알코올에 지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열흘에서 일주일, 열흘에서 한 보름, 뭐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2주 정도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르고 나면 우리 손등 무게 중심을 오른손 왼손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게 중심을 머리를 위로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왼쪽이다 보니까 중심이 이쪽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꾹 누르면 이제 얘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손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그시
사람 손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접착해서 지그시 자세히 보이지 않죠. 이게 이제 고무판이니까. 근데 이제 잘 보이지 않아도 이 위에 똑같이 그림 모양대로 스킨아트 그림이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팔레트에다가 부스터를 좀씩 놓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우리가 트라이벌 블랙으로만 하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일반 수채 물감, 아트 물감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약간 그 전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파우더나 글리터나 이런 그 저기들을 여기다 흡수시키는 건 되게 용이한데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일반 그 물감보다는 얘가 나가는 선이 붓선이 자유롭지 않아요. 그리고 또 길게 가지 않아요. 이게 큰 면적을 많이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약간 유분성이 있어서 얘가 이제 잘 말라요. 그래서 많은 양을 놓고 쓰면 굳어서 어차피 못 쓰기 때문에 소량만 이렇게 짜서 놓고 쓰시는 게, 그리고 또 짜서 쓰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복사된 모양을 가지고 이대로 이제 우리가 스킨아트 블랙으로 그대로 얘를 도안대로 우리가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안대로 우리가 색칠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리세요. 안 그리고 색칠하게 되면 이게 울퉁불퉁 이렇게 돼서 비어지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채우려고 하다 보면 더 두껍게 나오고, 그리고 울퉁불퉁 한 것 때문에 내추럴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위에가 더 칠한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얘가 트라이벌은 피부에 문신, 타투처럼 새긴 듯한 느낌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얇은 선으로 가져야 돼요. 자, 도안이 있는 그대로 똑같이 제가 이거를 그려야지, 똑같이 색칠해야지 하지 마시고 도안보다 뭐 더 크게 그려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선은 한 번에, 그리고 색감이 똑같지 않고 조금 옅고 진해도 상관없어요. 붓선 가는 대로. 그래서 결국은 얘가 그라데이션 표현이 예쁘게 돼서 자연스러움이 보여지는 게 결국 그 아트면에서 훨씬 더 용이하고 좋겠죠. 이게 이제 피부이면 이게 이제 조금은 스며들어서 더 내추럴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붓도 쭉 빼서 눌렀다가 그대로 들어주고, 자, 이 선도 가늘게 잡았다가 쭉 눌렀다가 그대로 잡아주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도안 그대로 그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붓으로 가는 이 손끝에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자, 넓은 면적이니까 쭉 눌렀다가 끝부분은 까치발 들어서 살짝, 꾹 눌렀다가 까치발 되듯이 끝선을 쭉. 꾹 눌러서 다시 빼실 때 힘 빼서 까치발 들듯이 쭉 끝서. 자, 까치발 들어서 자리 잡으시고 그 다음에
꾹 눌러서 또 까치발 들어서 연결. 자, 꾹 눌러주시고, 자, 꼬리 빼줄 때 살짝 까치발 드셔서 힘 빼주시고, 꾹 눌러주셔서 연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원포인트 나비 모양 한번 그려봤어요. 복사 위에 다시 우리가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색칠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나면 얘가 지금 유분기가 있어서 우리가 아테나 수채물감은 바로 피부에 바르면 바로 말라요. 근데 얘는 마르지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얘를 피부에 결국은 이제 착색, 스며들게 하고 말라야 되는 역할을 어떤 거로 하냐? 우리 이제 이게 이제 일반 파우더, 컬러 파우더 아니고 일반 그 파우더. 그러니까 애기들 그 저기 뭐야, 엉덩이나 이런데 짓물 누고 이렇게 피부할 때 우리 베이비 파우더 바르죠, 애기들. 그런 파우더 종류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요 그림 위에 파우더를 입힐 거예요. 그 분첩 이렇게 브러셔처럼 동그란 브러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브러셔인데, 얘는 이제 포크아트처럼 하는 브러셔인데, 그게 지금 제 붓집에 없네요. 자, 그냥 이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소량을 묻히실 거고요. 소량을 좀 묻혔어요. 그리고 그 부위에 얘를 톡톡 많이 묻히시지 마시고, 얘를 많이 묻히면 이 파우더가 여기에 이제 스며들면서 두꺼워져요. 그래서 이제 둥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량으로 톡톡. 피부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톡톡톡톡톡 하고, 얘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자, 이러고 났더니 어때요? 파우더가 컬러를 머금었죠. 그리고 완전 블랙의 그 환한 그 블랙 느낌보다는 약간 탁한, 그죠? 탁한 느낌의 블랙.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투, 패션 타투 할 때 레터링의 그런 느낌이 보일 정도로 파우더가 스며들죠. 그래서 피부에 스며들고 나면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얘가 파우더가 잘 스며들게,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스며들게. 그러고 나면 일반 손 같은 경우 있죠. 그래서 파우더를 조금 이렇게 제거하는 것처럼. 그래서 얘도 묻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쉽게 우리가 그냥 복사해가지고 쓸 수 있는 원포인트 간단한 레터링 나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뭐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죠. 어땠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손목에 하는 원포인트, 그냥 나비 모양이 됐든 꽃이 됐든 아니면 문양이나 문자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한번 손등에 레터링을 타투를 해보는 스킨 아트를 해보았습니다.